네, 9월 13일 오늘로 단식 11차 제8회 광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막상 11차가 되고 보니 굉장히 힘들고 또 응원해 주시는 발길이나 또 분들은 많아졌지만 정진욱 정무특보 스스로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8회차 광장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광장 토론회를 하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지 또 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그런저런 생각도 없이 일단 우리의 단식 투쟁을 알리고 또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리고 단식 투쟁을 하게 만든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격태격한다. 예전에는 그 말이 되게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티격태격하는 정치 이런 게 얼마나 정겨운 정치였는지. 네, 들어오셔요. 그리워집니다. 사람이 단식을 하고 온몸과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뭐 자발적 단식이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사라졌다. 이 정권은 자기 사익을 극대화하는 정권이다 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가십니다. 자, 단식 11제를 맡고 있는 정진욱 정무특보의 먼저 소회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회차인가요? 네. 예. 아닙니다. 10회차입니다. 10회차. 아니, 예, 8회차. 예. 광장 토론회는 8회차죠. 단식 11제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잠 외에 원하는 게 별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들 맞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의회 분입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아마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또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제 단식 투쟁에 와서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우리 광주는 광주은행장도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 관심을 갖는 그런 곳이구나 새삼 느꼈고요. 두 번째는 바하달사 TV를 보고 오셨다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동자분인데요.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내가 180만 원만 받으면 되지, 최저임금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느덧 복지의 사각지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달에 16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수급을 받는 이런 처지로 전락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핸드폰이 막혀서 핸드폰이 터지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제발 우리 정치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민생이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을 채우는 거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고 이따 발언 기회는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서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경은 네, 선생님 네, 오셨습니다. 청년입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정연실 전 광주은행 지점장이시고 지금은 노무사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김은석 저의 친구입니다. 네. 갑자기 우리 저기 장진이 가정과학과 원장님이십니다. 저의 친구인데요. 우리 그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도 가정의학과니까 좀 봐주라 그랬더니 뭔 그런 걸 봐줘야 그러면서 절대 안 봐주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그 한유진 선생님 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주연 안병화 기념사업회 사무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윤미 네, 복구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우현 목포 중앙병원 네, 계시는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네, 매번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기쁨이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응원을 받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호를 좀 우리가 큰 소리로 시작을 하고 힘을 좀 채우고 토론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폐수 방류 중단하라고 수산물 수입 반대. 그냥 해도 네, 그냥 해도 됩니다. 소리가 커서요. 네, 자 하시면 뒤에 세 번은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시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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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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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는 아직 그 기운이 안 찬 거 같아요. 이재명도 비롯한 우리 정진호 네. 이재명 대표의 국민항쟁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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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 정진욱 동지의 광주 시민항쟁 단식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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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소리를 좀 크게 치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죠? 네. 이게 함께 목소리를 맞춰내는 것에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운이 떨어질 때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해서 기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멀리서 오셨는데요. 자,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께서 우리가 이 핵의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단식 투쟁을 통해서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꼼짝 않고 있는 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 구애받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광주에 대한 느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이름이 민주예요. 민주당 할 때 김민주. 예, 그래서 당에서 어떤 샘플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제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단식 투쟁에 들어갈 때 요구했던 것들이 분명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민생에 관련된 문제하고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관련돼서 중단 즉각하는 국제해양 그 재판에 정부가 임하라는 거였습니다. 일부에서 뭐 정확한 명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명확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당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 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이 들어갔고 또 그거에 이어서 바로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께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바로 또 그 단식 투쟁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단식 투쟁에 한 열흘 정도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적이어도 와서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로해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국회에서 그 옆에서 그 시식 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100m도 안 걸립니다. 예,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태용호라는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항의차 또 방문하고, 이게 참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우리 야당이 한번 이렇게 목숨 걸고 그 투쟁하면서 생각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기가 막힌 뉴스를 이제 기차에서 들었습니다. 누구죠? 신원식을 갖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름도 옛날 그 탤런트 누구죠? 예, 왜 국회에서 찍지 마 이게 구설했던 그 양반을 또 문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극우적 발언을 많이 방송에서 하던 김행씨가 여가부 장관이 됐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렇게 투쟁한 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할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집회할 때 이제 앉아서 어쩌다가 이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5년 만에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들한테 뺏겼을까. 참 처지가 안타깝고 처지가 좀 처량스럽더라고요. 스스로가 눈물도 나고 분해갖고. 그런데 정진욱 선배처럼 이렇게 결기 있게 열흘 가까이 곡기를 끊고 투쟁하는 진짜 백이 숙제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우리 당 국회의원 170명 있는데 대부분 다 정진욱 같았으면은 우리가 정권 뺏길 일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정진욱 선배의 투쟁이 길지 않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죠. 건강, 얼굴이 많이 말라서 걱정도 되고. 하지만 긴 싸움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더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각오로 다져봅니다. 예, 얘기가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경은 소개도 해주시고. 돌아가는 거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김경은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사실 지금 이제 20살 후반대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관심이 솔직히 이제 제 나이대 친구들은 많이 없는 친구들이 사실 많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에 걸쳐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20살 후반대 나이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제 나이 때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키우시던 그런 나이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과연 이제 30년 동안 옆 나라에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진짜 애를 낳고 기르라고 이제 하는 건지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 요즘 애 낳은 집에서 옆집에서 담배만 피워도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애기 있는데 담배 피시냐고 항의를 하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네, 부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뭔가 이제 국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한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명도 잘 되지 않고 국민을 정부가 설득을 잘 하고 있지 않은 부분 또한 되게 이제 안타깝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그렇게 설득하지 못하고 이제 정확한 뭔가 수치와 앞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뭐 국민들을 지켜 나갈 건지 이제 그런 계획이라도 확실하게 있다라면 이제 안심이라도 할 텐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숫자 놀이로 확실하지 않는 그런 수치 가지고 이제 뭔가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불안한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말 가정을 꾸려가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청년으로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식투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게 네, 좋은 그런 결과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제가 드릴 건 없고 구호 한번 외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네. 중단하라고. 제가 이거 지금 특보님 지지한다 들고 있기 때문에 2가지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 처음 해봐서요. 네, 그래도 이게 2분께 한 번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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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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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똑똑한 청년을 둔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분입니다. 자, 저 아버지에게 박수.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기에 계시는 바하달사 TV에서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핸드폰을 꺼내서 소리는 줄이고 유튜브에서 바하달사 TV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하달사 TV. 자, 그걸 틀어놓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예쁘게 나오는지 보면서 하시고 소리는 다 줄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정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정년실 전 지점장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금방 저희 딸 같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50대 후반에 들어섰지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 딸들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앞서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붕괴를 했던 이유는 핵 오염수가 이렇게 방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신이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 엄마된 저희들 세대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어떤 책임과 의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안 되고 또 정부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실을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 세대에서 고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어쨌든 제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개인적으로 어떤 정무특보, 정진욱 정무특보를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이 이렇게 단식까지 도청 앞에서 역사적인 장소에서 단식을 결정하게 된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고 공감이 되지고요. 제가 10일,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슬슬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큰일 하실 분인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봤고요. 이제 꼭 단식을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두시라고 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가 좀 막막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 또 서울 또 국회에서 좋은 활동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역사적인 자리에 나왔으니까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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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과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 정진욱 후보의 단식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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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을 치료 중이어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집에서 가정주부로 머물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옛날에 그 한말 나라를 잃어가는 그 당시에 그 심정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이 아닐까 저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후쿠시마 여기 오염수 방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금지하는 그 수산물을 수요처가 없으니까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산물을 받아라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누구도 이를 막지를 않아요. 어떤 행위 자체를 우리가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밀고 들어오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침묵을 하면 내가 윤석열 정권이 하는 모든 행위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친구가 임선숙 변호사 그리고 정진욱 정무특보님의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꼭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걸 끝내야 하는데 정부하고 불통이고 정부에서도 아무 대답 없는 정말로 티격태격이 없으니까 단식하는 분들이 빨리 이것을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건강이 걱정됩니다. 네. 저희 친구들과 평상시에 이런 정치적 이슈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나와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할지 정말 몰랐는데요. 이게 바로 민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수입하는 거, 핵오염수 방류하는 거 보면서 집안에서 다들 분통을 터뜨리면서 있는데 뭔가 그게 집단적으로 표출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혼자 생각하면서 나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 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잘못됐나? 나만 또 막 너무 이렇게 화를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부 다 마음속에서 똑같은 그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게 계속 뭐 30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한 달 뒤에라도 멈춰지면 그만큼 오염이 덜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아까 우리 김경은 청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는 과학적이다. 뭐 알프스의 뭐 그 검사를 뭐 믿어야 된다, 신뢰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더 큰 문제이고 더 국민들을 더 실망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또 그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한 끼 단식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분통만 터뜨리지 말고 우리도 한 끼쯤 단식을 하면서 이 싸움에 어떤 동조하고 이거를 서로 퍼뜨려 가자. 이 한 끼 단식 그 릴레이 챌린지를 제안해 주신 분입니다. 한유진 선생님. 네. 결기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게 많이 동의가 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동의하는 것이 될까봐 저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끼 단식을 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의미, 이 활동에 동의하는데 그런데 안에 있으면 그 동의하는 것을 이분들이 알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한다는 것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 한 끼 단식을 한 끼라도 굶어보자. 그리고 함께 지금 11차고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14일차로 알고 있는데 인간이 지금 몸이 변화하고 있을 거거든요. 안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지 정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완벽한 회복이 돼야 할 텐데 이러다가 또 회복이 좀 덜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이제 이런 정도로 사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검찰 조사까지 받게 하고 이런 몸 상태인 사람을 꼭 끌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한 10일 정도 기다릴 수 없는 건가? 왜냐하면 인간이 굶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며칠 안에 끝나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그걸 못 기다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조하는 마음에서 한 끼 단식을 제안했고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져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철학도인데 사실 철학도는 좀 그 현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지금 같이 있는데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이재명 대표나 또 정무특보께서도 정치인이신데 정치인은 투사가 아니거든요. 투사와 정치인은 매우 다릅니다. 성향상. 왜냐하면 투사는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목표한 지점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어떨 땐 투사는 자기 목숨을 그냥 잃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또 따라오기도 하고 못 따라오기도 하고 이런 게 투사고요. 정치인은 반드시 끝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어떨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그 예측한 대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투사처럼 누워있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누워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될까요? 왜 정치인이 투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태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사태. 원래 정치인은 말을 사용하거든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해서 가장 인간이 그 고급진 서로의 소통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불통한 사회잖아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뭐 바이든 하면 난리면이라 우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수회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만들어지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운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누운 건데 이런 사태인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려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한 끼 단식 제가 여기 일어서실 때까지 한 끼 단식은 저 혼자든지 여기 나와서든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끼 단식 하시더라도 구호는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면서 또 한번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있는 분들이 소리가 작아요. 그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황윤 선생님께서 네. 저는 이 두 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 정진욱 정무특보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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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번 구호를 외치다 보면 다들 이제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즉각 중단하라 하다가 세 번째 할 때는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투사가 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웃음이 없으면 이 싸움 계속하지 못합니다. 정진욱 특보가 힘들지만 힘든 사람이니까 우리가 옆에서 웃는 거가 잘못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응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갑니다. 저는 아까 잠깐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에 싸우잖아요. 쫓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왜 담배 연기 하냐 그리고 또 막 그 아파트에 붙여놓고 자 층간소음 하나 가지고 살인을 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바다를 오염시켜서 우리의 어떤 삶이나 생명 전체가 위태로워졌는데 오히려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요. 아, 왜 이러는 것인지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크게 서서히 다가오는 그 위협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인지 정말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금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에서는 역사적 공간이죠. 그리고 상징적 공간이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신성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을 지키고 5.18 때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하라고 하는 그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국장이셨던 안병하 경찰국장님. 그분은 결국 그렇게 해서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그 병과 그 다음에 얼마나 신군부가 압박을 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래서 병환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고 또 이분의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병학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병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주연입니다. 우리 임선숙 변호사님이 우리 정진욱 선배 때문에 고생한 줄 알았더니 정치인 잘못 만나서 팔자에 없는 생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재미지게 투쟁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알사 TV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문득 봤더니 구독자가 한 3만 명 이상 됐더라고요. 광주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 의미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바다에서 하늘까지 맞죠? 바닥에서 하늘까지인가요? 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요. 간단하게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고 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선숙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은 광주의 민주주의라는 빚을 졌죠. 그런데 광주와 전남은 안병하 치안감에게 목숨과 생명이라는 빚을 졌거든요.
그분을 33년 동안 우리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추모식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돌아가신 날은 88년 10월 10일인데요. 10월 9일 날 추모식을 합니다. 안병화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정진욱 대표와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9일 오후 2시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앉기만 하면 뭘 적는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미리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재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짧게 아마 생각을 정리한 거니까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려다가 제가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광주미래연구소 대표의 단식투쟁이 어느덧 11차입니다. 정진욱 대표가 짊어진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사특한 검찰 권력과 언론의 지록 비마에 의한 검언 유착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는 무관심이죠. 그 원죄를 계속하는 정진욱 대표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넘으면 새로운 민주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했던 5월 광주 대동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직책은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오큐파이 운동을 촉발시켰던 프랑스 마지막 레지스탕스 스테판 에셀이 주창한 것은 분노와 참회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이라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안에서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헌신적 대열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언드립니다. 정진욱 동지의 단식투쟁에 동의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생활단식을 제안합니다. 한 끼 단식은 요즘 5,000원짜리 식사가 없을 텐데요. 5,000원, 두 끼 이상은 좀 무리니까 두 끼 단식까지만 해서 10,000원 등으로 정진욱 동지의 단식투쟁에 동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금은 어느 특정 단체가 해도 관계가 없을 거고요. 모금된 단식투쟁비는 광주선관위의 자문을 구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 또는 가정에 그리고 투쟁기금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헌신적 대열의 구축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행에 분노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의 즉각적인 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연 사무총장님께서 골고타를 지금 십자가를 지고 넘어가는 이제 골고타 언덕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정진욱 정무특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진욱 특보가 진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나누어서 그걸 짊어주는 지금 그런 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웠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들 조금씩 힘을 보태서 그걸 같이 덜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그동안 다녀가신 분들, 이 자리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다녀가시는 분들, 또 이게 끝나면 또 잠자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또 오시는 분들. 정진욱 특보가 여기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렇게 지금 풍찬노숙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젯밤에는 자다가 비가 하늘에서 거의 막 와 하면서 떨어져서 누가 여기다가 돌을 던지거나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세차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싸워주고 이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신성한 장소 5.18 민주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18 영령들, 5.18 정신이 참 어떤 그 따뜻하고 어떤 인류애적인 방식으로 승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그 5.18 유공자분들 광주에 수천 명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광장을 지켜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광주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총장님께서 한 끼 단식과 이제 모금 얘기하셨는데, 모금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한 끼 단식은 댁에서 실천해 주시고, 이제 뭐 그걸 이제 한 걸 다시 어딘가에 기부해서 뭘 하고 하는 거는 이 학기 단식과는 무관하게 이제 각자 선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저희는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끼 단식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의 어떤 그 실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설명해 주세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 붙여주시고 한 끼 단식. 자, 한 끼 단식 찍고 그 다음에 한 끼 단식을 이제 실천했으면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해시태그 샵 한 끼 단식으로 하면 그 한 끼 단식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나도 한 끼 단식에 동조한다 하면서 찍고 지금 올리는 그런 그 활동과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이따 조끼 입으셨으니까 한 끼 단식 저희가 같이 사진 찍고 본인들이 SNS에 해시태그 샵 붙여서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걸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 뒤에 우리 박윤미 님이 오셨는데, 네. 엊그제 하신다고 소식 들었는데 벌써 10일차 됐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 특보님은 정말 지지 많이 합니다. 저희 정희 실장님 제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이 바쁘다고 이제서야 왔는데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후쿠시마 진짜 이거 정말 중단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보님 정말 지지합니다. 저는 정진욱 특보님이 매형구 임선수 변호사가 제 누나. 저는 목포에 살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매형이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은 들었는데 정말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유었고 좀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마무리되고 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거를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많은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뉴스를 요새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통 사람들을 약간 사지로 모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정상인 사람들을 투사로 만드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형이 가시는 길이 참 험난할 것 같지만 참 용기가 대단하시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적극 멀리서나마 항상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또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후쿠시마 핵 폐기소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형이 단식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우리 고향이 완도여서 바다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하도 많이 했고 전복이나 미역 이런 걸 양식하면서 컸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염려도 들고 또 이번에 그 벌초하러 고향에 다녀왔는데 그 시골 분들 모두 전복 양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전복이 얼마나 팔릴까 이런 걱정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가 취미인데 이 낚시를 하고 오면 잡아서 그거를 회를 떠먹는 게 하나의 낙인데 그걸 잡아와서 이걸 회를 떠먹어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든 간에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얼마를 흘렸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막아야 우리나라 또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화이팅 한번 해주시지. 자, 아니 이제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핵폐수는 중단하라고. 저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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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특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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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생의 정치적 그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58세 되는 동안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요? 편하죠. 이 장소에 저희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장소가 이렇게 막 사람들 사이에 도로 안에 이렇게 있는데 앉아있다 보면 되게 아늑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봐요. 이 공간이 우리한테 워낙 익숙한 공간이고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그런 걸 좀 따뜻하게 되돌아보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고 그런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시면 다들 많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좋은 의견도 많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시간이 또 이제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욱 정무특보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20대 청년의 또 혹시 부족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부족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11차 단식이신가요? 네. 네. 이렇게 막 많이 오래되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뉴스 같은 걸 웹사이트에서 보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도 그냥 정부에서 무대응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약간 그거를 잠깐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식을 하고 계시는 게 그냥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자 단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마음으로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고 다시 생각해주고 진짜 이게 최선인지 한 번 더 돌아봐 달라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표를 해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응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소리를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웅 대표님 일로 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 이 똑똑한 20대 청년의 아버지를 이 자리에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편하게 앉아서. 사람이 한 끼 정도 그렇게 단식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오늘 아침에 5시, 4시 한 50분 정도나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방 안에가 있는데 우리 정 국장님은 진짜 습기가 올라온 건강도 건강이시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여기를 빙빙 돌면서 어떻게 계신가 자크를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그 못 올린 거예요. 그 사진만 찍어서 아침에 제가 올렸습니다. 네, 딸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정부는 그 좀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제공을 해서 정말 안전하다면은 30년 동안 방류가 돼도 이러이러한 수치나 데이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괜찮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공황이라는 것이 뭔 일 확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진이 올 거다, 뭐 화산이 분출할 거야, 이런 마음에 더 그 정신적인 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여당 야당 그런 걸 떠나서 좀 국민의힘 당대표나 이분들이 참 이재명 대표님을 좀 찾아봤으면 해요. 왜?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간 대 인간. 뭐 다른 것 빼놓고, 그러면은, 그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뭐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당 야당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람 그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대 사람. 여당 야당 그런 거 뭐 빼놓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것 좀 가서 좀 위로해 주시고 서로. 저는 그래요. 권력이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봐요. 뭐 3년 후에는 또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또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넓은 마음으로 또 안아주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의 그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참 넓은 마음으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이 끝났는데 전 세계는 지금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어떻게 나갈 방향을 제시하냐. 아니 그 반대편이라고 나 아니면 전부 다 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찾아가셔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고 껴안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곡하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요즘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실종됐다. 이게 강자의 그 폭력과 일방 통행만 있고 그 서로 타협하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저희 이 자리에 허민 그 전남대학교 그 지질학과 아무튼 자연대 그 공룡 박사이시면서 지질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모로코에 가셨다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그 세계 지질학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그 부근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이제 학회를 다 끝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이제 바로 이제 뭐 비행기표를 어렵게 구해서 들어오셔가지고 30분 내에 그냥 저희 이쪽 텐트에 오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로서. 이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과학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물방, 공기 하나에도 그 수많은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방류하는 핵폐수의 한 방울 안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텐데 거기에 뭐 삼중수소니 뭐니 하는 몇 가지 그 방사능 물질만 가지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세숫대야에 잉크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결국은 다 어느 시점에서 까매지는데 이거를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어떻겠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 원소와 원자들과 그것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두 번째, 과학은 불완전하다. 과학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과학들이 있는 거고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모로코에 갈 때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다 생각했으면 과연 모로코에 갔겠냐.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이렇게 그 뭐 해류의 변화, 또 뭐 표충수와 저충수와 심충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훨씬 더 빨리 섞여버리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표충수, 저충수 뭐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해류의 흐름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해류가 도달하는데 뭐 문제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셨어요. 뭐 크게 이제 그렇게 크게 그 뭐 4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인류가 이제 지구의 역사 45억 년 동안 이제 뭐 큰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어떤 절멸하게 된 그 변화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때 해양 생태계의 80%가 절멸했답니다. 육지의 생물은 60%가 절멸했는데 그때는 기후 자체, 그러니까 자연계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나 뭐 화재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했는데 지금 기후변화 자체가 이 자연 생태계의 하나의 변화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어떤 이 기후변화를 더 촉진하고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지금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핵오염수 방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간곡하게 하시면서 자, 또 이렇게 판례를 써주시고 가셨어요. 행동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그러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팻말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들고 행동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또 8회 광장토론회 진행했고 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욱 특보의 간단한 인사말. 예. 오늘 또 정말 알찬 내용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는 것은 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응답의 정치가 돼야 합니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아픈 줄 알고 또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잊고 응답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응답의 정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가서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항상 마지막은 구호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는 이 자리가 5.18 민주광장이잖아요. 그리고 5.18 영령들, 그 다음에 광주에 계시는 5.18 유공자분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객석에 있는 분들도 다 안으로 오십시오. 그럼 마지막은 같이 하도록 하죠. 여기 앉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좀 걷어주세요. 자, 이정일 대표님. 네. 여기 다 일로 와서 앉으십시오. 자, 구호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오늘은 첫 번째 새로운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응답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 자, 우리 맨날 여기 지금 거의 매일 왔잖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오늘 얘기 한번 하실래요? 아니면 내일 하실래요? 아니면 구호만 오늘은 외치실래요? 다음에 하겠어요? 구호는요? 네. 자, 구호 그만 이걸로 해주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응답하라로 하겠습니다. 자, 네.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같이 하실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앉으셔야 되는 거 앉으세요. 아니, 홍영철 선배님. 마이크로 와요. 문정도 와요. 아니, 이게 앞으로 앉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의자 있는 거. 이렇게 의자 있는 거. 아니, 뒤에 안 보여. 이렇게 의자 안 보여. 남자들 저쪽 보고 의자 있어. 네. 괜찮습니다, 화면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손 불끈 쥐시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하면 여러분들 응답하라 3번 힘차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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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래? 네. 네. 응답을 안 하니까 2번씩 해야죠. 네. 광주를 이 목소리로 광주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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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구호를 이제 4개를 돌아가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20대 청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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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오른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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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영철 선배님. 후쿠시마 엑스프레스 방류를 해주시네요. 마이크 여기 앞에. 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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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대표 번식투쟁 지지한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연실이 아니 안 하신 거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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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정진욱 정묵도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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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음원은 MR은 아니 어제 그거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저기 여기 있는데요. 오, 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자, 도청 앞에서 그래도 찍는 사진입니다. 손피켓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주 우리가 다양한 퍼포먼스에 절대 남을 놓으면 안 된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부탁 올라오다 부탁. 이거니까 빨리 쓰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저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저 중심으로. 눈 보시는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오, 불뚝까지. 저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 중심으로 쓰세요. 제 중심으로. 좀 뒤로 가셔도 됩니다. 뒤로. 이렇게 빨리 나오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좀 뒤로. 네. 네. 됐습니다. 자, 남자분들 뒤로 서주시고. 남자분들 뒤로. 자, 남자분 뒤로. 지그재그로 그 저 사이사이로 서주십시오. 사이사이로. 사이사이. 오케이. 끝까지. 잠깐만요. 오, 멋지다. 여기서 다시 고 한번 해주시죠. 뒤로. 자, 찍어요. 빨리 찍어주세요. 뒤에 저거 배경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와. 자, 사진 몇 칩니까, 아버님?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이사이로 지그재그로 사이사이. 잠깐만, 저기 뒤에 분수가 올라올 때 찍을게요. 인수 한번 올려주세요. 인수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분수. 글자가 거꾸로 돼 있는지 그거 자. 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외칠까요? 네. 힘차게 오른손 외칩시다. 그대로 잡고. 국민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각성하라! 그대로. 알아요? 네. 온다. 후쿠시마 방류 즉각 중단! 국민적 요구!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아, 아니, 나 이제. 분수 때문에. 분수가 올라오면 되는데. 아, 이제
그게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비마이 때 그만해. 비마이 식구들 가. 비마이 들어와. 자, 저를 보세요. 저 화면 봐주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와, 인사하면. 와, 인사상. 어떻게 해요? 인사상이에요. 가셔요. 나와? 아니, 여기 화면 나온 거 봐야지. 왜? 나 찍었다 금방. 자, 여러분, 예, 5.18 민주광장에서 정진욱 정무특보의 단식투쟁 오늘 10일차입니다. 광장 토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다시 우리 최 PD가 또 이틀간 운영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바다산 TV를 통해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 찍었다고? 지금 잠깐만 찍고 있어요. 여러분 개발 콘서트 준비를 위한 현장 점검인데요. 9월 20일 여기에서 저녁에 여기서 콘서트 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 여러분도 오셔서 꼭 구경하세요. 9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분수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여. 아니야. 요 방송해. 방송해줘. 미안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방송 안 합니다. 20날 오픈한대요. 멋있다. 이거를 거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좋다. 원래 약간 그때 마지막에서 이렇게 할 때 그랬어요. 이거 방송 중인데. 들어왔어. 찍혔어요. 실시간 방송. 자,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댓글을 뭐 한번. 댓글도 안 봤어. 뭐라고 댓글? 짱내. 바로 한국에 안 잠깐만요. 자, 부산 신창에서 잼잼 봉사단 단장님이 간식투쟁이거든요. 김우선 TV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내일 유튜브 촬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김문선 TV 들어가시면 잼잼 자봉단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아니 몇 시에 시작? 아침부터 단식 투쟁하니까 김문선 TV 검색하셔서 김문선 TV로 들어가 주시면 또 거기서 부산에서도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